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CJ의 선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글로벌 기업들의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국내 기업의 이제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우선 LG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에 충실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발전과 혁신의 출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입사원 선발에 있어서도 우직할 정도로 기본에 충실하며 그 속에서 사물의 본질과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순수한 젊은이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창의력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G그룹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또 최근에 보면 구광모 이제 3세 경영체제로 완전히 그룹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회장이다 보니까 LG그룹이 이제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창의력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지식이 풍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젊은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발로 뛰면서 몸으로 직접 깨우치고 해결하려는 젊은이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 이것도 굉장히 원칙론적인 얘기고요. 많은 기업에서 이런 부분은 다 중요한 인재상으로 얘기를 하죠.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주관은 가지고 있지만 남과 더불어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를 목표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이 또한 도전정신 또한 많은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 우량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인재들이 풍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야의 넓이와 깊이와 폭을 더해가는 젊은이가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LG그룹의 인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통신 전문 기업이죠. KT는 창조적인 자유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한 가치를 고객과 사회에 연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T의 공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창의, 이니시에이팅, 자율, 챌린징, 도전, 하모니우스, 사랑.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하모니우스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KT의 인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고, 창조적 행동, 그다음에 도전적 자세. 역시 또 도전적 자세가 또 나오죠. 대기업들이 이제 내세우는 인재상은 거의 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다 비슷하죠.
자유로운 사고라는 게 이제 그 개방적인 사고와 함께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창조적인 행동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변화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뭐 도전적 자세라는 거 항상 도전 정신이 강조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선도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기상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 하나그룹이 찾는 도전인이란 자신만의 꿈과 용기를 가진 사람, 자신만의 꿈과 용기를 가진 사람, 그죠? 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에 뛰어들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도전인.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변신과 도전으로 새로운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패기에 찬 젊은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하나가 찾는 또 창조인이란 도전인, 창조인.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 신용과 의리의 하나인이다. 확실히 그 의리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회장의 어떤 경영 뭐 철학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김승현 회장이 굉장히 의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신용과 의리의 하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인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 주된 인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뭐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그 한진가의 그 갑질, 횡포도 사건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2세 이제 그 3세 경영을 대물림하는 데 있어서 또 형제들 간에 경영권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진그룹이 사실은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대한항공 그죠? 뭐 그리고 한진해운 그다음에 뭐 그 물류와 관련된 육해공을 망라한 그죠? 육해공을 망라한 생애적인 종합 물류기업 그게 이제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이 그 중심에 있고요. 뭐 한진중공업도 있고 창의와 신념, 성의와 실천, 책임과 봉사의 정시에서 비롯된다. 창의와 신념을 가진 창조인, 성의와 실천이 몸에 밴 행동인, 책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유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진그룹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물류 중심의 항공, 해운, 육상, 한진 택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육해공을 다 망라한 종합 물류 기업이라는 게 가장 특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레버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다국적 생활용품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 유니레버. 유니레버 같은 경우가 뭐 diversity, determination to win, business focus, intellectual skill, people skill, integrity 이렇게 해서 뭐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결정력, 결심,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커스, 그다음에 인텔렉추얼 스킬이라는 건 이제 뭐 지적 기술과 관련된 거고, 피플 스킬은 대인 관계와 관련된 스킬을 얘기하는 거고, 인티그리티 통합, 이런 부분을 이제 요구하는 게 바로 세계적인
그런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가장 큰 1위의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바로 인재보국이다라고 하는 사훈을 처음에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재가 아주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 인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인재를 굉장히 중시한 그런 경영자라고 볼 수 있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원하는 인재상을 보면 창조인,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제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도 젊어지겠죠. 젊은 경영인으로 상속이 됐으니까 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는 지금 물론 옥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본인의 어떤 본격적인 경영자로서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죠. 지금은 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을 빨리 사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경영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기업인들이. 예, 아무튼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창조인이다.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 이건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중시했던 부분이에요. 소신이 있고 개성이 있고 끼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학습인.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다양한 상식을 가진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다음에 세계인. 이제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워낙 일반화된 부분이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 뭐 성, 인종, 세대 등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사회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인간 및 도덕성을 갖추고 타인과 협조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 뭐 삼성의 인재상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무조건 어떤 능력, 뭐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만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삼성그룹이 그 국내의 대기업 집단 중에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가장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뭐 여러 대학 출신들이 다 삼성그룹 안에 다 있다라고 봐야겠죠. 삼성그룹이 서울대 출신만 특별히 뭐 더 선호하거나 연고대 출신을 선호하거나 그런 것이 그렇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지금까지 전문 경영인으로서 샐러리맨들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CEO들이 많잖아요. 그 학교 출신을 봐도 다양하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의 구성원들이 뭐 고대 출신하고 성대 출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분야의 한양대 출신도 많고, 물론 서울대 출신도 많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남대학교 출신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분야의 경북대학교 출신들, 전자공학과 출신, 전기공학과 출신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어떻게 보면 뭐 출신 대학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뽑는다라고 하는, 요즘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삼성은 우선은 자기 그 회사 삼성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종합 인적성 검사를 먼저 하죠. 그거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뭐 현대그룹은 많이 축소가 됐죠.
그죠? 지금은 이제 현정훈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이제 좀 많이 좀 규모가 작아져서 대기업 집단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오히려 현대자동차 그룹이 훨씬 더 규모가 커졌고 아주 굵직한 기업들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 다 쪼개졌지, 현대그룹도 사실은. 그래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도전하고 막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정주영 회장 자체가 불도저 같은, 뭐 대표적인 그 거기서 이제 현대건설에서 아주 대통령까지 오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사우디에 가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서 현대그룹, 현대건설 사장, 회장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현대그룹 같은 경우가 요즘엔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죠.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금강산 사업을 했는데 대북 사업이 지금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그룹은 뭐 제가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좀 잘 아는 편인데, SK그룹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폐기예요. 폐기. 굉장히 폐기를 중시합니다. 지금도 이 폐기와 관련해서 가장 신입사원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인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폐기를, 어떤 다른 그룹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폐기라는 게. 일과 싸워서 이기는 기질을 뜻하며 적극적인 자세, 진취적인 행동, 빈틈없고 야무진 일처리. 그리고 이제 SK에는 슈펙스라는 게 있어요. 슈퍼 엑셀런트라는 그런 슈펙스를 또 슈펙스 협의회라는 게 또 각 그 계열사의 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슈펙스 협의회라는 거에 의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지식,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젊은 경영인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죠. 그리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건 아주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또 인수합병도 잘하는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SKMS라고 하는 경영 지식도 굉장히 중시하고요. 경영과 관련된 지식들, 사교 자세, 건강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SK그룹도 마찬가지로 인적성 검사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러 국내의 유수의 그 기업의 인재상을 쭉 살펴봤고요. 우선 이제 여기서 이제 CJ 같은 경우가 CJ의 선발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 CJ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CJ의 인재상이라는 게 조금 남다른 측면도 있어요. CJ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체는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의 장자가 원래 이 지금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회장이에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이맹희 회장을 제껴놓고 그 둘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삼음으로써 이맹희 회장이 완전히 팽을 당했죠. 쫓겨났어요.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삼성그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그룹에서 그러면 그 이맹희 회장의 일종의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를 하나 띄워준 게 바로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CJ입니다. 그래서
CJ는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삼성의 마인드하고 연결돼 있지만 또 조금 차별화된 또 CJ 밸류라는 게 또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CJ는 유연함. 근데 CJ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처음엔 식품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제1지당 다시다, 뭐 설탕, 밀가루, 그런 어떤, 그다음에 식용유, 그런 CJ가 그런 그 식품류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재료, 기반 기초 재료, 음식의 기초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료품들을 중심으로 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합 식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CJ에서 저 물류 회사를 대한통운을 인수했죠. 그러면서 CJ 대한통운 그 택배가 또 워낙 규모가 커진 회사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영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음악, 방송, 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인 이재현 회장이 그룹의 총수가 되어 있고요. 그 여동생 이미경 회장, 부회장인가가 그 외에 기타 문화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사업 부분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그래서 CJ 같은 경우가 조금 특색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소프트웨어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연함, 오픈마인드, 책임감, 우수 인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전문성에 있어 타인에 비해 월등하든가 아니면 성장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치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한다는 거죠. CJ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성과 향상을 달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분석, 예측 능력이 탁월한 최고 수준의 엑스퍼트, 전문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성장 포텐셜이라는 건 단시일 내에 최고의 엑스퍼트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사람. 이런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 TVN이라는 그 케이블 TV 방송국도 CJ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CJ가 아마 이 케이블 종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채널들만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CJ가.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대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재상에서의 공통 특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전문 능력, 변화 주도 역량, 도덕성, 인간적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성이라는 건 어느 기업이든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인재들의 공통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기업상이라는 것,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것도 역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끼를 갖고 진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세계 시민, 인간미와 도덕성을 가지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기업의 인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기본적인 인재상과 관련된 그 몇몇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인재상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의 선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채용 시스템이 구축된 게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여기서 조금씩 변화를 주어왔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를 선발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채용 환경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기회도 있지만 위험 요인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니즈는 직무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사 부분의 인파워먼트. 그래서 우수 인재를 무조건 기업들 간에 채용하려는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 채용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 선발 기준 및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CJ 인턴십. CJ가 인턴십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어요. 인턴 사원 제도를. 역량 기반의 선발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게 이제 CJ가 빨리 이런 식으로 채용에서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모색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성과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성과평가에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역량평가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핵심이 이제 선발하는데 이 역량평가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 인센티브의 업적 평가를 통해서 반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봉에 반영되어지는 게 성과평가라는 부분이고, 역량평가는 이제 승진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인력 선발의 기준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CJ의 컴피턴시 모델, 역량 모델이에요.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팀워크. 역시 팀워크가 되게 중요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위 요인들이 다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고, 고객 지향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CJ인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 각 전문 분야, 학 역할별 갖춰야 될 역량, 전 임직원이 CJ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 역량, 직무 역량, 전문 전략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구분해서 지어놨죠. 선발 시스템의 이제 구성의 핵심은 전략적 얼라이먼트, 인재 선발의 핵심 기준은 뭘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이죠. 기존 성과주의 인사제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제 통합한다. 그래서 핵심 선발 기준은 CJ 컴피턴시다. 역시 역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핵심 기준 평가 방법은 역량 면접, structured 인터뷰, 구조화된 역량 면접을 한다. 그 다음 모의과제 수행평가. 이게 바로 역량평가에서 사용하는 인바스켓이죠. 그만큼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실무 경험은 사실은 인턴 사원을 하기 전에는 실무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학교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그런 실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느냐.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죠? 특정 전략 직무에 대한 선발에 적용하는 게 바로 인바스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요소들을 놓고 모의과제로 이제 그런 인바스켓을 소리함 기법이라는 방법으로 실제 평가를 합니다. 효과적인 스크리닝 기준 설정 및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CJ 밸류,
그게 이제 바로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가치 판단. 이게 상황 판단 검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CJ에서 추구하는 가치 판단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CJ의 밸류와 일치하는 개인적인 가치들이 일치해야만 뽑겠다는 거죠. 인지 능력은 바로 신입사원 위주에 적용을 하고 전문성 면접은 경력사원 위주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현업 채용 역량 강화다. 현업 왜 Certified Assessor 양성으로, 그러니까 어세서라는 게 이제 평가자예요. 그만큼 이제 그 사업 환경에 따른 신속한 소규모 채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 공채가 사라지면서 이제 주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 더 이게 중요해지겠죠. 선발 도구를 개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선발 도구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많은 지원자들이 어플라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이에요. 어플라이. 지원자를 위한 직무 소개. 그리고 서류 전형을 해요. 근데 서류 전형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정보가 가려져 있는 블라인드 전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미 드러나 있는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그런 전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점점 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가치 판단. 서류 전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지죠. 그리고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요. 그게 바로 이 가치 판단이나 인지 능력 평가를 통해서 또 1차, 2차를 또 걸러냅니다. 그리고 전문성 면접까지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좁혀지죠. 소규모 인원, 그죠? 소규모 인원으로 좁혀져요. 거기서 구조화된 면접이 바로 역량 면접이에요. 역량 면접. 그리고 실제 이제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의과제 수행 평가까지 하면 전체적인 그 채용 시스템에서의 과정을 다 거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아마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좀 단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직무 소개라는 게 뭐냐? 지원자를 위한 직무 소개. 해당 직무에서 일하는 것이 실제적 어떤 모습이라는 거에 분명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하는 자기 진단 도구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번 그 직무 소개에서 셀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진단 도구라고 볼 수 있죠. 샘플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도입 페이지,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떤 영역의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펑션 페이지로 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개별 업무 수행하는 영역에서 뭐 하루 일과는 어떻고 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수요에서 또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CJ에서 이 직무에 지원하려면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잘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이게 이 일이 나한테 정말 맞겠구나. 이건 내가 하기 힘든 일이구나.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그런 페이지다라고 봐야겠죠. 뭐 지원자를 위한 직무 소개의 효과. 이 직무 소개의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지원자를 배려하는 회사구나. 우리가 모집에서 앞에서
그런 모집 단계에서 이런 걸 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열정적인 지원자를 유인하는 그런 측면도 되고요. 직무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해서 이직률을 낮추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래서 선진 기업의 경우 이직률 감소 효과가 있다. 이직으로 발생하는 재선발, 육성 비용의 절감, 지원자 풀의 축소로 선발 경비의 절감. 그러니까 정말 이 직무 소개를 명확히 잘 해놓으면 그만큼 지원자들이 아무나 막 지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직무 적응도 및 만족도가 높은 지원자의 선발로 직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요 서류 준용 단계로 넘어가면 그 아까 기본적인 그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비즈니스 상황 판단에서의 가치 판단. 이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 저지먼트 인벤토리다. 지원자의 개인적 가치, 그러니까 제1제당의 가치에 CJ 밸류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다. CJ 밸류인 창의, 도전, 정직, 팀워크, 존중, 고객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업무 상황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황 판단 검사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보다는 무조건 기업에서 이런 검사들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여러 가지 조직 문화하고 맞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뭐 하나 더 잘 안다라고 해서 능력이 우수한 사람 뽑겠다라는 기업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지식과는 관련이 없으며 개인의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정답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 사람 개인의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치 판단이랑 일치해야 되는 거죠. 20분 동안에 총 25문항이니까 1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문제씩 바로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행동,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따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한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행동,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선택지별 점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간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신뢰도, 변별력 이런 것들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죠. 그 가치 판단을 하는데 바로 이제 CJ 밸류라는 거, 그죠? 고객, 존중, 팀워크, 창의, 도전, 정직.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CJ 밸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모든 기업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밸류라는 건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능력 평가. 인지능력 평가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적성검사라고도 볼 수 있고, 뭐 IQ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인지능력이니까 학습능력, 지시이해력, 문제해결력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물어보는 거죠. 어휘 및 문장 이해, non-formal 추론, formal 실로기즘, 산술 추론, 계산, 공간 지각, 수리 패턴, 복합문학 등의 형태로 선택형 또는 단답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6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50문항을 12분 이내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지 않은 거죠.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지만 50문항을 12분 이내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맞추느냐를 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성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아래 숫자들을 배열을 보시고 다음에 올 숫자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수열식으로 해놓고 반씩 줄였잖아요. 2분의 1씩. 그죠? 4분의 1을 반으로 또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가 돼요? 이게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두 문장이 참이라면 마지막 문장은 참인가 거짓인가 알 수 없는가? 소년이 야구를 하고 있다. 모든 야구 선수는 모자를 쓰고 있다. 소년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뭐 참이죠, 이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 맞았다고 그냥 오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속도와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동호형들 중에 다른 게 있대요. 이거 4면체인데 이건 6면체잖아요. 4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인지능력 평가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면접. 전문성 면접은 이거는 이제 뭐 그 사람의 이건 이제 특히 예전에는 이런 학력이나 경력, 전문 스킬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 걸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아마 좀 최근에 이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블라인드가 됐을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입 지원보다는 경력직에서 더 업무 관련된, 그죠? 업무 경력, 업무 전문 스킬, 전문 지식 스킬 이런 것들이니까 경력사원은 바로 전문성 면접 실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면접의 구성 내용은 바로 이렇게 2인에서 4인 1조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2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3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4명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죠. 30분에서 2시간가량을 진행한다니까 굉장히 아주 심층적인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성 평가 항목 시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다르면 역량 면접을 하죠. 그 역량은 앞에서 우리가 역량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다 봤으니까 역량이 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혹은 자질, 컨텍스트, 링크, 맥락과 같이 특정 직무 연결되어 있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나 특질 이게 이제 바로 역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태도나 가치관, 핵심 전제, 과거에 높은 수준의 행동한 사람은 미래에도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역량이 바로 행동이나 성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고 미래의 행동과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 앞에서도 나왔던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이죠. 전체 기반 역량, 직무 역량, 전략 역량, 내부 구성원과 잠재 구성원을 구분해서 선발할 때 이제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잠재 구성원들에게 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량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인 1조의 평가자들이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역량평가지의 구성은 신입평가와 경력평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역량행동지표, 상황질문, 탐색질문, 신입경력 구분해서 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바로 이런 정도로 관리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세적으로 되어 있고 아마 최근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어세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세서 양성 과정, 어세서 양성 과정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지원자들의 반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의 과제 수행을 평가를 통해서 인바스킷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실제 업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행동 및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이게 인바스켓이 바로 역량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세서들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게 바로 역량평가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역량평가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용해 왔고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모의과제 이런 분석력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이런 5가지 핵심 사항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턴십 프로그램, CJ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그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CJ 인턴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주 이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지원자들이 이 인턴 선발에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별로 이거는 다 그 CJ의 홈페이지에 가면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있을 거예요. 요즘에 시집사원, 요즘이라는 게 이제 최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최근 상황은 좀 다를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CJ의 시스템,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선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고 구축한 회사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힘들면 외부 전문 컨설팅 회사에 또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 CJ의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수고들 많으셨고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